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교토입니다. 오늘은 교토 현지인 맛집을 뿌시면서 제가 혼자 여행을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볼게요. 저는 오늘 교토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토 타워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오늘 저녁에 가츠쿠라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호텔이 이런 쇼핑몰이랑 연결돼 있어서 1층에 이런 먹을 게 되게 많아요. 호텔 리셉션은 8층에 있어요. 높은 층으로 해달랬더니 829호로 해줬습니다. 되게 단촐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까 먹었던 그랑비아 거기 하루 더 있을 걸 그랬어요. 이게 가격은 2배인데 헐. 그래도 뷰는 교토역 뷰입니다. 그래도 화장실에 욕조는 있네. 아, 원래 아무것도 안 먹고 자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츠쿠라를 가본 적 있었는데 이 교토역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저 건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엄청난 분수쇼다.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누가 공연이라도 하는 줄 알았네. 일본 길거리에서 신기하게 나는 냄새가 있는데 약간 청소용품 냄새인가?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이 냄새가 참 제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가츠쿠라는 교토역 바로 옆에 더 큐브라는 식당가에 있습니다. 9시가 넘었는데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네요. 미쳤다. 밤 9시에 웨이팅하는 가츠쿠라 클라스. 가츠쿠라는 제가 교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 집이랍니다. 개인적으로 교토 가리스마역 지점을 더 좋아하는데 숙소랑 가까워서 여기로 왔습니다. 한국어 메뉴가 생겼어요. 대박이다. 히레카츠도 먹고 로츠카츠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히레카츠는 조금 부드러운 거고 얘는 기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과마리 카츠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직접 갈아주면 돼요. 이게 직접 갈면 향기가 너무 좋아. 음식은 아주 금방 나왔습니다. 푸짐하죠? 이게 몸에 좋은 버섯이랑 여러 가지 야채들이 들어있어요. 되게 맛있습니다. 히레카츠를 먹어볼게요. 편집하면서도 군침이 도네요. 달달한 돈까스 소스와 방금 으깬 고소한 깨를 찍어 먹습니다. 고소 달달한 맛이 입안에 싹 퍼져요. 맛있어요. 확실히 히레카츠가 담백하고 기름기가 좀 더 적은 맛입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미유가 어쩌고저쩌고. 사실 장염 환자로서 고기만 먹기엔 양심에 찔려서 주문한 야채말이. 부드러워요. 여기 당근이랑 감자 뭐였지?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이것도 진짜 별미예요. 이거 꼭 같이 먹어보세요. 장국 너무 맛있어서 리필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면근 같은 것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빠졌네요. 교토역 거쳐 가시는 분들은 꼭 와보세요. 밑에는 기념품 등 구경할 거리도 많답니다. 배가 엄청 부릅니다. 근데 제가 장염 때문에 계속 씹느라고 턱이 나갈 것 같아요. 숙소에 오니까 생수가 없더라고요. 충격적. TS 침투력 무엇? 진짜 생존을 위한 것만 사겠습니다. 역 근처 호텔이 최고인 이유. 3분 거리에 편의점 먹을 거 다 있다. 예전에는 위치가 역에서 좀 멀더라도 가격 저렴하고 예쁜 호텔을 골랐는데 요새는 돈 좀 더 주더라도 최대한 역 근처로 고릅니다. 캐리어 끌 때 체력 소비 너무 심한 것. 네, 구급차 소리가 엄청나요. 예전에 구급차 소리인지 모르고 지진 경보인 줄 알고 다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난 적 있었는데 근데 여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아까는 횡단보도 그 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렸었는데 지금 밤이라서 그 소리가 안 들리네요. 신기하네. 조용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떴는데 집 아니고 호텔인 거 너무 행복한 부분. 아침부터 교토역은 활기차네요.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조식 먹으러 가는 길은 늘 설레요. 장염 걸린 주제에 푸짐하게도 담았네요. 그래도 최대한 라이트한 걸로 골랐어요. 다양하게 만났던 조식. 그럼 저는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이제 11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교토타워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했나봐요. 원래 800엔인데 호텔집에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진짜 높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에 의하면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가 바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한 거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남들과 협력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의견을, 집에서는 가족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배려 아닌 배려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도통 모르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건지 짬뽕을 먹고 싶었던 건지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정말 분명해져요. 지금 돈가스를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쉬고 싶은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잊고 있던 내 꿈들도 떠올라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았던 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던 나, 꿈이 있었던 반짝이던 과거의 나를 다시 마주할 수 있어요. 교토타워 한 번쯤 교토 둘러보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토의 현지인 함박스테이크 맛집을 찾아 떠납니다. 오사카 지역의 티머니 카드인 이코카 카드를 대여했어요. 열차 티켓 매번 돈 주고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이코카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찐 가을이다. 이제 12월인데. 와, 이 카페 분위기 진짜 좋은데. 테라스에 앉아서 먹으면 딱일 것 같아. 두 번째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일을 적당히 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래요. 쳇바퀴 돌듯 직장 생활에만 매진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직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는 학교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회사나 학교는 그냥 거쳐가는 인생의 관문 같은 거고 내가 원하면 그만둘 수 있어요.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삶의 환기가 가능해져요. 원래 내 일상에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내가 겪는 괴로움도 분명 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직장 생활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남은 시간엔 최대한 내 인생을 살아야 해요. 리프레시된 마음가짐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내 곁에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봐도 여기가 바로 함박스테이크 집인 것 같아요. 정말 다음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거래요. 시한부 환자들은 삶을 마감하기 몇 주 전에야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을 해보기도 했지만 정작 그때쯤엔 연락처조차 제대로 없어서 좌절했다고 해요. 저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실 친구들과 연락을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절친이었지만 멀어진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나온 사람들이 참 부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한테 괜히 간만에 카톡을 하기도 해요. 친구가 좋아할 생각에 작은 기념품을 챙겨가기도 하고요.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드디어 나왔네요. 강아지가 같이 나와서 냄새가 엄청 좋아요. 젓가락 안 먹어서 강아지처럼 보네. 육즙이 장난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죠?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함박스테이크 중에 정말 제일 부드러웠어요. 진짜 맛있어. 그냥 입에 넣으면 사라져요. 명란 소스와 조합도 너무 좋았습니다. 밥에다가 명란 소스 비벼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여기는 진짜 한국인이 거의 없고 다 일본 분들이었어요. 강추합니다.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걷기 좀 멀어서 버스 타러 왔어요. 일본 버스는 이렇게 뒤에서 먼저 타고 앞으로 내리면서 돈을 내는데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인지 할아버지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건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매일매일 저렇게 정성을 쏟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내 기분에 솔직하게 살지 못했다는 점이래요. 우리는 타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화가 나도 화도 못 내고 살잖아요. 심지어 분노를 너무 숨기고 살다가 화병까지 얻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좋은 게 정말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기분대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종업원한테 막 화낸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살펴보고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해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 보니 제가 맞게 왔군요. 아라비카 커피에 왔습니다. 여기도 웨이팅이 정말 장난 아니죠.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진하고 고소해요. 이거 먹다가 스벅 라떼 먹으면 너무 밍밍하다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소한 맛을 내는 건지 궁금해요. 일본 오시면 아라비카 커피 꼭 드셔보세요. 갑자기 탕후루 가게 보고 홀렸어요. はい、どうぞ。これは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700円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근데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달아서 당뇨 오는 줄. 바로 옆에 법관사가 있어서 구경하러 갔어요. 목탄만의 정갈함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 다 기요미 지키러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고. 제가 사실 교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아라시야마인데요. 여기도 정말 사람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즈넉한 강을 바라보며 아라비카 커피를 마셨던 시간을 잊지 못해요. 역 근처에서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맘껏 돌아다녔고 바로 온천도 했답니다. 이 거리를 산넨자카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저도 기념품을 사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탕후루 들고 있어서 남는 손이 없었어요. 드디어 도착! 학교에서 일요일인데도 수학여행 같은 거 왔나봐요. 지금 학생들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가는 곳이 정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 단풍 좀 보세요. 여긴 진짜 얼만하다.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부지가 워낙 넓어서 구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서로 우리는 사진 찍는다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좀 더 내 행복을 위해 도전하지 못했던 거래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느라 좀 더 모험적이고 좀 더 변화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척 하느라고 삶의 활력소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제게 있어서 삶의 활력소는 바로 여행이에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건 몇 달 뒤의 여행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내 마음대로 모든 일정을 짜고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려오니까 막 엄청난 맛집들을 즐비합니다. 진짜 예쁜 집을 발견했어요. 아, 밥은 아니고 카페구나. 여기서 차 한잔하면 정말 좋겠어요. 단풍 구경에는 기요미즈데라가 최고네요. 저는 이렇게 교토 여행을 마치고 지브리 파크 보러 나고야로 갔답니다.